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통합과학 7단원 빈칸 채우기 및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질시대. 지구가 탄생한 약 46년이 아니라 46억 년 전부터죠. 현재까지이다. 바로 얘는 지질시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이다. 화석이죠. 두 번째, 성칸브레아 시대. 1번, 환경은 오정층이 형성되지 않았고요. 2번, 생물은 먼모에 의해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구 화석이 있습니다. 얘는 남세균이죠. 생물 개체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생물의 단단한 껍데기나 뼈가 없었고 지각 변동으로 화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고생대. 1번 환경.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 빙하기가 나타남. 초대륙인 판게아죠. 판게아가 형성. 그리고 생물은 삼엽충, 어류, 양치 식물이 번성했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는 산소가 대기 중에 없었기 때문에 오존층이 없었지만 고생대 때 바로 오존층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물들이 육지로 진출했다고 했었죠. 네 번째, 중생대. 환경.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그렇죠. 바다와 육지의 분포가 변했죠. 그 수륙 분포가 변하였다. 생물은 암모나이트, 공룡과 같은 파충류, 소출이나 은행나무 같은 거시 식물이 번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생대, 환경. 대체로 온난했으나 말기에는 그렇죠, 빙하기하고 간빙기가 반복됐다고 했었죠. 그리고 수력 분포가 현재와 비슷해졌습니다. 생물은 화폐석, 매머드 등과 같은 포유류, 그리고 참나무, 단풍나무 같은 속시식물이 번성했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습니다. 여섯 번째, 생물 대멸종. 고생대 이후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대 말에는 삼엽충을 비롯한 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했고요. 중생대 말에는 공룡을 비롯한 많은 생물들이 멸종했습니다. 생물의 대멸종 원인으로는 지진, 화산 이런 것들에 의한 지각변동 그리고 판게 형성과 분리로 대륙 이동에 따른 수력 분포와 해수면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소행성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먼지 이런 것들이 하늘을 뒤덮게 되면서 태양을 가리게 되고 빛을 받지 못하니까 기온이 떨어지면서 멸종으로 보고도 있어요. 일곱 번째, 생물 다양성. 급격한 지구 환경 변화는 생물 대멸종을 일으켰고요.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들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멸종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생물들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페이지 7페이지의 빈칸 채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생물의 변화 과정. 바로 얘가 진화죠. 여러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 지질시대를 거치는 동안 생물의 출현과 번성, 그리고 멸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과거의 생물이 오늘날의 생물과 다른 까닭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 바로 다윈의 진화론이죠. 변이, 같은 생물종의 개체 간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이게 바로 변이라고 했습니다. 형질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 사람으로 따진다면은 머리카락이 직모인지 곱슬인지, 그리고 쌍꺼풀이 있는지 외꺼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형질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변이와 종의 분화.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는 생물은 개체 간의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변이는 진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예를 들어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몸 색깔이 다른 갈라파고스 육지 이구아나라든지 또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를 들 수 있습니다. 3번 갈라파고스 제도 각 섬의 핀치는 처음 이곳에 정착한 핀치에서 유래된 후손이다. 각 섬에 정착한 핀치 무리의 개체들 간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형태나 습성이 달라져서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하였다. 음, 이런 과정이, 핀치가 진화하는 과정이 바로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분화된다고 했었죠. 문제를 봅시다. 코스모스의 꽃잎색과 키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형질의 차이, 이게 바로 변이라고 했죠. 2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각 섬에 사는 여러 종류의 핀치가 나타낸 것이다. 핀치의 종이 다양해진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바로 먹이의 종류가 다르죠. 따라서 서식지에 번성하는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가 옳은 설명이겠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페이지 12페이지의 빈칸 채우기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진화의 원리.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자연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된다는 의미, 바로 얘가 자연선택이죠. 자연선택 과정. 첫 번째로 자연 상태에서 생물은 필요 이상의 자손을 많이 생산하는 과잉생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자손들이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 변이 또는 다양한 변이. 세 번째, 먹이, 서식지 등을 놓고 생존 경쟁하는 생존 경쟁. 그리고 네 번째, 환경에 적합한 변이를 가진 개체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많은 수의 자손을 생산하는 적자 생존. 그리고 다섯 번째, 자연 선택의 결과 이전과 다른 형질을 가진 자손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종이 출현하는 종 분화. 이렇게 다섯 가지 순서로 자연 선택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번, 사막이나 극지방 등에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여 진화한 생물이 살아가는 것. 사막의 낙타라든지 남극의 펭귄 등이 있죠. 2번, 생물 간의 상호작용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요걸 바로, 즉 생물 간의 상호작용,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공진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신체 구조 변화. 그 얼룩말이랑 치타의 경우는 빨라지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다고 했죠. 자, 세 번째, 항생제와 내성세균을 볼게요. 세균을 죽이거나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항생 물질을 추출하여 만든 약, 얘가 항생제죠. 항생제의 저항성을 가지고 이겨내는 세균으로 항생제가 없는 환경에서는 낮은 비율로 존재하는 거 항생제 내성세균이죠. 자, 네 번째,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을 볼게요. 1.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집단 내에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불리하여 도태되면서 짧은 시간에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이 항생제 내성세균입니다. 2. 항생제 내성세균의 출현 과정. 첫 번째,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가진 세균이 출현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많고 돌연변이로 생긴 항생제 내성 세균이 낮은 비율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대부분 죽고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은 살아남아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생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항생제를 사용할수록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은 비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겠죠. 이렇게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 적응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살아남게 됩니다. 자, 마지막 빈칸 채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빈칸 채우기.
첫 번째, 생물 다양성. 지구 각지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생물 다양성 이루는 세 가지 요소. 1번, 같은 생물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의 다양함. 요걸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죠.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멸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무당벌레 날개의 색과 반전 무늬가 개체마다 다 다른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하죠. 자, 2번. 일정한 지역에 사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얘는 종 다양성입니다. 생물종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각 생물종마다 개체수가 충분히 유지되면 종 다양성은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숲, 초원, 사막, 갯벌, 강, 바다 등 생태계 종류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에요. 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은 당연히 높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 생태계 평형 유지에 기여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지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되고요. 다양한 식물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 기후를 조절하고, 그리고 토양에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고, 습지식물과 미생물은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때문에 생물 다양한 정도가 많아야지,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만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을 합니다.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은 우리가 생물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생물 다양성은 식량, 의약품, 의복의 재료, 유용한 유전자 자원, 그리고 야생종의 유전자 자원, 사회적 심리적 자원, 생명과학 자원 등으로 이용되므로 생물 다양성은 인류의 생존과 그리고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생물 다양성 보정 방안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개인 사회적 수준의 실천 방향으로는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자원을 재활용한다든지 또는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적 수준의 실천 방안이 있는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든지 국립공원 지정 관리를 한다든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그리고 또는 유전자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으로 국제적 수준의 실천 방안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맺는다든지 또는 이거와 같은 국제적 협약을 맺거나 참여하거나 준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7단원 문제풀이 또는 빈칸 채우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